최근 엄청나게 핫한 분입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예. 단위 시간당 문자 양으로는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분 동안 5,000개의 문자를 누가 깰 수 있겠는가. 5,000개. 그래서 저희가 축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네, 세계 챔피언 등극을 축하하는. 아, 너무 좋게 해주시네. 근데 저도 놀랐습니다. 엄청 놀랐고.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소리 지르는 네가 챔피언. 소리 지르는 내가.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합니다. 노래방 가서. 자, 근데 그날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저희 방송에는 이제 예.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고 예. 네, 당당하게 떠나셨는데 그 이후에 혹시 뭐 주변에서 말들 없던가요? 세계 신기록 경신을 축하한다. 저도 놀란 게 예. 이제 제가 제기한 이 감염 문제가 김일성 예. 감염 문제가 남북의 양김을 눌렀다. 남북의 양김이 누구냐? 무슨 얘기입니까? 남쪽의 김여나 북쪽의 김여정. 그러니까 예. 온라인 네이버 트렌드 분석을 해보니까 예. 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김여정이 3등. 예. 그 온라인 이렇게 분포도가 나오잖아요. 예. 김연아가 2등, 예. 1등이 김일성 감염. 예. 그게 이제 3번은 호기심, 2번은 김연아 선수에 대한 김연아 씨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면 감염 논란은 욕일 겁니다. 저희 문자 폭주량에 비춰볼 때 부정적인 반응 90. 그러니까 막 쏟아낸 것이죠 사람들이. 젊은 층한테는 확실히 제가 많이 점수를 잃은 것 같아요. 뭐 이건 뭐 정치인으로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또 노년층에는 또 호응을 얻기도 하셨죠 어느 정도. 아무튼 이제는 1등을 했기 때문에 예. 1등을 했고 또 이제 올림픽의 모든 국제적인 이슈를 다 덮고 그 모든 금메달리스트를 다 덮고. 근데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 왜 닮은 가면을 가지고 나오시냐고 그분들이. 가면을 닮았다고 하는 사람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일단 확전은 할 필요가 없게 됐고 예. 뭐 더 올라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기록은 깰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본인이 가면을 쓰고 춤을 추지 않는 한. 아니 이제 남은 거는 북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 된다. 아니 북한 응원단이나 그 관계자들은 아니라고 말했잖아 이미. 아니 북측 당국이 공식적으로 얘기해. 노동당에서. 노동당에서. 그러니까 노동신문에 아마 나올 거예요. 노동신문이나 아니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끄러운 이 일에 대해서 북측이 조용히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는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해서 언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도 언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노동신문에 종종 나옵니다. 보면 거의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인데. 노동당에서 구멍을 뚫었다고 제가 이때까지 1년 반 방송을 하면서 가장 창의적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공장장님께서 북한 체제를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건데. 북한 체제는 그렇게 다원주의적 사회가 아니에요. 노동당에서 가면의 구멍을 뚫었다고. 아니 그건 북한이 그러니까 유일 사상 체계고. 예. 노동당에서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어쨌든 구멍을 뚫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결제는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김일성 가면인데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고 응원단이나 지금 내려온 북측 관계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니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문제 삼는 건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중요한 그러니까 것은 비공식이 예.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비겁한 거예요. 한국 정부가 잘못한 거고. 어떻게 비겁한 예를 겁니까? 들어 북측이 김일성 닮은 가면을 가지고 나왔는데 왜 우리끼리 싸우게 조장을 하냐는 거지. 아니, 북한 입장을 본인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조장을. 저는 닮았다고 한 죄밖에 없어요, 저는. 아니 닮았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그 상대편이 아니 김일성 가면인데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고 하는 게 신성모독이고 이게 예술을 부인한 배드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으로서 그리고 북한에서 넘어온 응원단으로서 가면이 맞는데 가면이 아니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말한 것도 지금 왜곡인데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
김일성 가면입니까 하니까 말을 못하겠다 한 것이고 뭐냐고 하니까 이제 고운 미남 가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거 부인한 거죠. 아니 부인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확전을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확전하지 말고 하여튼 이제 입장은 똑같다. 북한 입장을 촉구하고 공장장님께서도 북측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셔야 된다. 만약에 노동당이든 혹은 노동당 신문이든 혹은 뭐 일본에 있는 관련지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가면이 아닌데 얼토당토하는 논란을 일으켰다고 하태경 의원을 언급했어요. 그럼 공식적인 입장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조선신보 정도 나오더라도 네. 그러면 이제 부인한 거죠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북한 가면인 김일성 가면인데 부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신성 모독이잖아요. 공식적인 그럴 수 입장에서. 없어요. 김일성 가면이 아닌데 김일성 가면이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인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조선신보나 관련 매체 등등에서 입장이 나온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저도 입장을 내야죠. 그러면 당연히 공인으로서 입장을 내야죠. 어떻게 내실 겁니까? 그럴 경우에. 그거는 어떤 입장이 나오기를 봐야 되고 저는 똑같이 거기서 입장이 나오면 네. 이번에 어쨌든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네. 입장을 내시기를 저도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제 책임을 져야지. 북한에서 아니라고 할 경우에 공식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아 저는 닮았는데 북한에서 닮았다고 하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 눈이 사람들은 지금 하태경 눈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다들 부인했을 경우에는 다들 넘어가지 지금. 부인했을 경우는 그때 가서 보자. 그때 가서 보자. 예. 그때 가서 염색하세요 그러면. 근데 지난 빨간색으로 염색해. 빨간색으로. 아니 근데 지난번에 우리 얘기한 거 기억나요? 박근혜 정부 때 또 여전히 댓글 공작이 있었느냐? 있었을 것이다. 아직까지 확인된 거 없잖아요. 자 두고 봅시다. 예. 이미 6개월 지나서 염색해야 돼요 공장장이. 그런 정황은 이미 많이 나왔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낯이 뜨고도 그걸로 수사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수사하는데 또 뒤에서 해? 이거 안 되지. 너무 보죠. 그렇게 네. 소설 쓰시면 안 돼요. 그거. 두고 봐요 이제. 두고 보는데 요 북한 관련은 2탄 염색 두 번, 염색 두 번. 예. 그러니까 하려면 우리 민트색으로 해야지. 우리 당 색깔. 예. 확 튀는 걸로. 예. 민트색으로 하시고 검색어에 오르신 다음에 세계시기로 한번 더 세워놓는 걸로. 자, 가면 논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입장이시고 바른미래당, 바미당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서울시장 안철수 대표가 출마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대표는 어디든 나올 자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서울시장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데. 가장 많이 거론되죠. 네. 실제로 제일 경쟁력 있는 분 중에 하나고 그 주변 분들도 서울시장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하시는데. 결국 나오나요, 근데?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뭐 창당하고 휴가 지내고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해서 일단 전국적인 전략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 게 보궐선거에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 안도 있어요. 근데 보궐선 극소수안, 네. 극소수안이고 다수안은 어쨌든 광역 단체장,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둘 중에는 서울시장이 더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그죠? 근데 어디든 나간다. 나가긴 나간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드시 어디든 나간다. 나가는데 어디는 나간다고 전제하고 보면 서울시장이 더 확률이 제가 높지 볼 때 않겠네요. 1순위는 서울시장, 2순위는 뭐 부산시장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부산에서도 지금 현재 기준의 여론조사로는 그렇게 지지율이 나오진 않습니다. 안 대표요? 예. 이미 몇 번 했고 예. 한 20% 중반대 이제 무슨 여론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나오는 건 못 아니요 봤네요. 그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바른미래당이 최근 여론조사무소에 검색해보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3파전 했을 때는 충분히 한 20% 이상 나옵니다. 20% 정도 나온다. 거의 지난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안철수 대표 인기가 너무 올라가지고 다 안철수 한다고 하셨는데 3위예요 여전히. 예. 그렇게 인정한다 그러니까 하더라고. 그 부분은 네. 그게 사실은 아직까지 저희 당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지역 가서 이제 많이 들은 이야기는 예. 마이크를 턱으로 자꾸 미시는. 예. 많이 들은 이야기는 예. 사실 이번 합당하기 전까지 너는 네 마음대로 정치하냐.
너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 포기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태경 제가 의원님이 왜냐면 바른정당이 끝까지 혼자 남아 있으니까. 원래 이제 바른정당에 부산, 울산, 경남에 9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저밖에 안 남았고 시구 의원이 다 가고 우리 해운대구만 3명 남았어요. 바른정당에.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네. 정신 차려라. 네, 정신 차려라. 이제 그러면 현실을 직시해라. 근데 요번에 가니까 어쨌든 그 열심히 좀 해봐라. 성과를 일단 냈으니까. 어쨌든 제가 했으니까. 주장하는 바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본인 얘기 말고요. 안철수 그러니까 대표. 그게 바로 안 대표 덕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이게 안 대표가 도와준 덕분입니다. 사실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를 그렇게 칭송했던 분들이 1년 지나서 계속 칭송했던 분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요것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려고 그래요. 왜 그랬는지. 예. 이거 안 대표가 그 부분이 본인이 뭐 결함이 있겠죠. 그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이미 뭐 제가 잘 합당을 했기 코치를 때문에 이제 코치를 해야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다. 잔소리 하든 뭐 하든 이제 술을 같이 먹든 해서 고치도록 해야죠. 어쨌든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고 본다. 예. 출마는 하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그렇죠. 반드시 나와야죠. 당을 살리려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개인으로 보자면 서울시장은 당선 가능성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보궐선거에 개인으로 당선되는 건 훨씬 가능성이 높으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서울시장 떨어지고 나면 또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 국회의원이라도 될 수 있으니 보궐선거에 대한 욕심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다음 대선이겠죠. 다음 대선에 국회의원 된다고 대선 되느냐. 그렇죠. 그 전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됐다고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나오는 얘기가 자유한국당의 과의 선거연대 얘기도 기사가 제법 나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서울시장에서는 바른미래당의 후보,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나오고 경기도지사는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후보가 좀 강하니까 남경필 후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 서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이것도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 네. 확실한 것은 지방선거 끝나고 당 2개가 없어집니다. 하나가 한국당, 또 하나가 민평당. 없어질 당은 확실히 없어야 됩니다. 바른미래당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외에 정당의 헤게모니를 반드시 잡을 겁니다. 우리 당은 잃을 게 없고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지금 원지사 하나 있잖아요. 원지사 하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장이나 시구의원 바른미래당 현역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보수 또는 뭐 그 민주당 진영 이쪽 그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도 양쪽 다 정계 지편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거다. 그래서 확실히 야당 체질을 완전히 바꿔놔야 된다 이번에. 그래서 근시안적인 그런 선거의 작은 이익을 가지고 바른미래당 이렇게 그런 정계 개편이 일어나고 그게 바른미래당이 유리하고 중심이 되는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고 전제하더라도 바른미래당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겠어요? 어차피 자유한국당에 떨어져 나가는 우리 흡수 통합할 거기 때문에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죠. 그러니까 어떤 대등한 통합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흡수 통합만 흡수 통합밖에 없고요. 말이야 뭐 막 말할 수 있죠. 그때 그러니까 가면 우리의 사명이 예. 야당을 완전히 체질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적폐를 완전히 청산을 하고 그건 이제 선거 이후고 선거 때 선거 때도 이런 기치를 가지고 나가는 그 거죠.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철새와 친박 완전히 심판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쪽으로 결과적으로 표가 몰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현상이 대선 때도 보면 다 사표 심리가 생깁니다. 근데 한국당은 사표다라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해질 거고 우리 당으로 민주당 아닌 표들은 우리 당으로 다 몰리게 될 겁니다. 그 전략을 우리가 쓸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략은 알겠고요. 이제 정치가 전략대로 됐으면 대통령이 이때까지 한 300명 정도 나왔어야 돼요. 근데 1단계는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예, 어쨌든 2단계로 선거연대는 기대해 없다? 주십시오. 선거연대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거는 본인 말이 뜻인가요? 아니면 지금 바른미래당의 공통적인 제 말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반박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물론 아래에서는 연대 좀 하자 이런 목소리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못 나오게끔 우리가 어쨌든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도부에서는 만드는 게 목표고 숙제입니다. 뭐 그건 당연한 정당의 목표인데 근데 현실은 혼자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판에는 상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민평당하고는 고려해 볼 수 있다.
민평당하고는 오히려 민평당이 원하지 않더라고요. 민평당은 사실 호남 지역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건데 호남에서 바른미래당과 연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민평당을 찍을 이유가 없죠. 민주당을 찍죠. 뭐 호남에서 민평당이 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랑 힘을 합치든지 우리랑 힘을 합친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당이 민평당과 힘을 합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민평당이 자기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아직 구분을 못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야당이라는 걸 빨리 직시를 해야 그분들이 후보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 말은 호남에서 호남 얘기를 이제 일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선거연대는 없다가 지금 최고위원으로서 한국당과 선거연대는 없다. 한국당과는 절대 없다. 두고 보죠. 저는 이것도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없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이제 각축을 벌이게 됩니다. 바른미래당도 여전히 거기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영남 의원보다 호남 의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이 경쟁에서 바른미래당이 호남에서 이길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사실 압도적이죠. 뭐 민주당 제껴놓고 예를 들어 제가 어제도 저 전주 갔다 왔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호남 지역당 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민평당은 제껴놓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민평당이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미래가 없잖아요. 이거 지방선거 끝나면 민주당 갈 사람 몇 분 가시고 뭐 따로 오리알 될 분 몇 분 계시고 또 이제 미래당을 올 분도 몇 분 계시고 이렇게 공중분해 되는 당입니다. 그 당은. 이건 그대로 혹시 녹음을 따가지고 박지원 대표한테 여쭤보세요. 예. 좋겠네요. 박지원 대표 인생 최대 실수예요. 안철수에 대한 사적 감정으로 예. 본인이 통합을 주도를 해야지 자꾸 하태경 같은 사람 적폐라고 몰아붙여가지고 통합을 방해해서 그럼 본인이 지금 이 중간지대에서 어른 대접받고 여러 가지 같이 저랑 공동작전을 짜고 있을 텐데 아무튼 제가 볼 때 인생 최대 실수입니다. 그분. 그건 뭐 박지원 전 대표가 하실 말씀이라 저는 반박하지 한번 여쭤보세요. 네. 저는 그 대목은 박지원 대표가 반박할 내용이라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호남에서 경쟁해서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확실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의지할 정당은 바른미래당이다. 이게 영구에 갈 정당이지 불나방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자,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대표가 혹시 대구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대구시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유승민 대표도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 히든카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부산시장으로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적절한 구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박원순 안철수 조합이 저는 베스트라고 봅니다.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 베스트라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받아야 할 빚이 있으니까. 과거에 한번 양보했으니 이제는 그렇죠. 이제 그런 심리가 유권자들에도 작용하지 않겠는가? 조금 있을 거라고 이런 봅니다. 기대를 거는 거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거지향적이고 어쨌든 뭐 자, 어쨌든 이제는 뭐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있을 수 있다. 예, 강력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구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후보는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맞춤형 후보를 해야 되는. 어떤 경우에 그럼 유승민 대표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좀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한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현재 지지율 순으로 대충 따지면 뭐 지지율 조사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위 박원순, 2위 박영선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뭐 박영선 누님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뭐 그것은 또 박영선 의원에게 답변 한번 들어봐야겠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그 후보군들 중에 누가 나올 때 안철수가 아니라 이 사람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다 이렇게 그거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번 돌려봐야 되는데요. 돌려보고 나서 할 얘기다. 유 대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그 계획대로 다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당내에서도. 네. 큰 그림은 되고요. 뭐 작은 건 안 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비례 3인방은 출당 안 시키는 거죠? 이제 비례 세부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국회에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사안마다. 근데 과연 뭐가 다를까? 우리 미래당, 아니, 근데 바른미래당과. 본인들이 다르잖아요. 본인들이. 아,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걸 쭉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분들이 과연 뭐 국민들이 인정하는 공적 명분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개인적인 사적 감정 때문에 아직도 저러는 건지 그렇게 뭐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본 거는 사적 감정밖에 없다. 우리가 뭐 안철수 사당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막을 겁니다. 또 이상도 의원 저랑 같은 상황인데 저랑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출당 안 시킨다. 예. 출당 누구 좋으라고 이런 거잖아요. 예. 아니 누구 좋으라고 아니고 그 사라지는 포말 정당에 어떻게 보냅니까? 본인들이 싫다잖아요. 본인들이. 아니 그러니까 싫으면 그냥 나가시면 되지. 배지를 떼셔야지. 당 이름 걸고 되신 알겠습니다. 분들인데. 자, 원래 유승민 대표는 내보내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유 대표도 뭐 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사과한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바꿨나요? 지난번에 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했던 거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예. 비례대표 3인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에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한 출당 안 하는 있습니다.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유승민 대표는 이제 끝까지 자기 고집 혹은 자기 원칙을 지키는 많이 유연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포용 정치, 예, 유연. 형님 정치, 자기 고집을 그렇게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게 고집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건 항상 유지했던 게 인기의 비결이기도 한데 이번엔 바꿨나 정책이나 이런 건 원칙은 아니죠. 그리고 입장도 뭐 100% 어쨌든 모양은 좀 빠졌습니다. 예. 그 현실 정치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른미래당이 존재하는 한 이 세 분의 출당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든가. 그분들이 남아 있는 게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안 오면요. 국회 임기도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기다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분들 아무튼 좀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박선숙 의원도 실제로 박선숙 의원님. 예. 의원도 비례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탈당하지 않았을 뿐 지금 이 합당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거 혹시 박선숙 의원하고는 얘기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요, 아직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국민의당 오늘도 이제 우리 의원총회가 있고 서로 뭐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개개인 분들하고 화학적 결합이 되게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뭐 제가 또 여전히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어서 네. 당에 최고위원직은 승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곧 이번엔 그냥 승계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저희 당은 네. 저희 당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 의원의 간부가 돼 있기 때문에 승계하는 것으로 최고위원이 되셨군요. 그래서 근데 실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합당을 했는데 지금 30여 분인데 이 중에 이제 비례 3인방하고 박선숙 의원 정도 빼면 25석, 26석 정도의 단결된 의결권밖에 없다. 그래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적다. 그게 이제 그런 발상 자체가 낡았다. 왜냐하면 뭐 분량 저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뭐 우리 바른정당이 누구죠? 김명수 대법원장 네. 당론 투표 밀어붙일 때 제가 같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그런 당론 투표에 동참 안 합니다. 요즘 의원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우리를 이제 머리 숫자로만 파악을 해서 판단하는 네. 이런 정치 평론도 상당히 저는 그러면 캐스팅 보트라고 스스로 주장하지 말아야죠. 캐스팅 보트는 네. 저기서 아닌 걸 밀어붙일 때 우리가 단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제 말은 바른미래당이 입장을 세웠을 때 한 서너 명 정도는 그 입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입장을 가는데 무조건 우리가 A라고 했다고 해서 그 비례 세 분이 B라고 갈 것인가? 네. 그건 그분의 양식을 뭐라 그러나 훼손하는 이야기다. 명예를 훼손하는 이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특권 무관하게 무조건 잡아뒀으니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상당히 손상을 입겠죠.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는 제가 견제합니다. 당 안에서 저 같은 사람이. 그 세 분뿐만 아니라 그 세 분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리적인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김일성 가면으로 당에 이득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한마디만 더 하면 예. 그 반대편 입장이
입장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누구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 단일한 입장이 없이 그냥 하태경 까는 걸로 지금 계속 만족하고 계신데 아무튼 그건 북한을 인터뷰하시라. 알겠습니다. 자, 몇 가지 사안들 쭉 짚어봤는데, 예. 문자가 폭발하진 않네요. 왜냐면은 평상시라면 폭발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한 5, 600개, 딴 거 합치면 1000개 정도 왔기 때문에. 근데 하태현 의원님한테는 이제 1000개 정도는 그냥, 예. 안부 문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5000개가 기록이 달성된 이후로는 1000개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열심히 더 반성하고 잘못한 것은 앞으로 정말 잘못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이르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잘못한 게 확실해지면 제가 당연히 민트색으로 염색하는 염색을 합니다. 네. 모든 대북 채널을 동원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 진짜. 아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남북 비핵화 문제나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도 네. 대북 정보가 많아야 됩니다. 대북 특사 갈 때 한번 물어보고 오라고 해야 되겠네요. 반드시 물어보라고 하십시오. 같이 가세요. 같이 가서 김어준의 특별 방송 평양 특별 방송 한번 하세요. 평양. 주 임무는 김일성 가면의 정체. 정체가 뭐냐? 예. 왜 닮은 가면을 그렇게 만들어 보내셨냐? 자 오늘도 끝까지 우기는 바른미래당의 챔피언, 예, 문자 챔피언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하지만 또 노년층에는 또 호응을 얻기도 하셨죠. 어느 정도. 아무튼 이제는 1등을 했기 때문에 예. 1등을 했고 또 이제 올림픽의 모든 국제적인 이슈를 다 덮고 그 모든 금메달리스트를 다 덮고 근데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 왜 닮은 가면을 가지고 나오시냐고 그분들이. 가면을 닮았다고 하는 사람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일단 확전은 할 필요가 없게 됐고 예. 뭐 더 올라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기록은 깰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본인이 가면을 쓰고 춤을 추지 않는 한 아니 이제 남은 거는 예. 북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 된다. 아니 북한 응원단이나 그 관계자들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이미. 아니 북측 당국이 공식적으로 얘기해. 노동당에서 노동당에서 그러니까 노동신문에 아마 나올 거예요. 노동신문이나 아니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끄러운 이 일에 대해서 북측이 조용히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는 탄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해서 언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급할 만한 가치 없는 것도 언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노동신문에 종종 나옵니다. 보면 거의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인데 노동당에서 구멍을 뚫었다고 저희가 이때까지 1년 반 방송을 하면서 가장 창의적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공장장님께서 북한 체제를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건데 북한 체제는 그렇게 다원주의적 사회가 아니에요. 노동당에서 가면에 구멍을 뚫었다고. 아니 그건 예. 북한이 그러니까 유일 사상 체계고 예. 노동당에서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어쨌든 구멍을 뚫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결제는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김일성 가면인데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고 응원단이나 지금 내려온 북측 관계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니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문제 삼는 건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공식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저는 닮았는데 북한에서 닮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내 눈이 사람들은 지금 하태경 눈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다들 부인했을 경우에는 다들 넘어가지 지금. 부인했을 경우는 그때 가서 보자. 그때 가서 보자. 예. 그때 가서 염색하세요 그러면. 근데 빨간색으로 염색해. 빨간색으로. 근데 지난번에 우리 얘기한 거 기억나요? 박근혜 정부 때 또 여전히 댓글 공작이 있었느냐? 있었을 것이다. 아직까지 확인된 거 없잖아요. 자 두고 봅시다. 예. 이미 6개월 지나서 염색해야 돼요 공장장이. 그런 정황은 이미 많이 나왔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낯이 뜨거워도 그걸로 수사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수사하는데 또 뒤에서 해? 그건 안 되지. 너무 그렇게 네. 소설 쓰시면 안 돼요. 그거. 두고 봐요 이제. 두고 보는데 요 북한 관련은 2탄 염색 두 번, 염색 두 번. 예. 그러니까 하려면 우리 민트색으로 해야지 우리 당 색깔. 예. 확 튀는 걸로. 예. 민트색으로 하시고
검색어에 오르신 다음에 예, 세계신기록 한번 더 세워놓은 걸로. 자, 가면 논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입장이시고 바른미래당, 바미당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서울시장 안철수 대표가 출마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대표는 어디든 나올 자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서울시장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데. 가장 많이 거론되죠. 네. 실제로 제일 경쟁력 있는 분 중에 하나고 그 주변 분들도 서울시장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하시는데. 결국 나오나요, 근데?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뭐 우리 창당하고 휴가 지내고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해서 일단 전국적인 전략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 게 보궐선거에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 안도 있어요. 근데 보궐선 극소수안, 네. 극소수안이고 다수안은 어쨌든 광역 단체장,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둘 중에는 서울시장이 더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그죠? 근데 어디든 나간다. 나가긴 나간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드시 어디든 나간다. 나가는데 어디는 나간다고 전제하고 보면 서울시장이 더 확률이 제가 볼 때 높지 않겠네요. 1순위는 서울시장, 2순위는 뭐 부산시장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부산에서도 지금 현재 기준의 여론조사로는 그렇게 지지율이 나오진 않습니다. 안 대표요? 예. 이미 몇 번 했고 예. 한 20% 중반대 이제 무슨 여론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나오는 건 못 아니요 봤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우리 바른미래당이 최근 여론조사무소에 검색해보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3파전 했을 때는 충분히 한 20% 이상 나옵니다. 20% 정도 나온다. 거의 지난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안철수 대표 인기가 너무 올라가지고 다 안철수 한다고 하셨는데 3위예요 여전히. 예. 그렇게 인정한다 그러니까 하더라고.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은 그게 사실은 아직까지 저희 당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지역 가서 이제 많이 들은 이야기는 예. 마이크를 턱으로 자꾸 미시는. 예. 많이 들은 이야기는 예. 사실 이번 합당하기 전까지 너는 네 마음대로 정치하냐. 너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 포기했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하태경 의원님이. 왜냐면 바른정당이 끝까지 혼자 남아있으니까. 원래 이제 바른정당에 부산, 울산, 경남이 9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저밖에 안 남았고 시구 의원이 다 가고 우리 해운대구만 3명 남았어요. 바른정당이.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네. 정신 차려라. 네, 정신 차려라. 이제 그러면 현실을 직시해라. 근데 요번에 가니까 어쨌든 열심히 좀 해봐라. 성과를 일단 냈으니까.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바를 한 걸음 나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본인 얘기 말고요.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안 대표 덕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비공식이 예.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비겁한 거예요. 한국 정부가 잘못한 거고. 어떻게 비겁한 예를 겁니까? 들어 북측이 김일성 닮은 가면을 가지고 나왔는데 왜 우리끼리 싸우게 조장을 하냐는 거지. 아니, 북한 입장을 본인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조장을. 저는 닮았다고 한 죄밖에 없어요. 저는. 아니 닮았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그 상대편이 김일성 가면인데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고 하는 게 신성 모독이고 이게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으로서 그리고 북한에서 넘어온 응원단으로서 가면이 맞는데 가면이 아니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말한 것도 지금 왜곡인데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 김일성 가면입니까 하니까 말을 못하겠다 한 것이고 뭐냐고 하니까 이제 고운 미남 가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거 부인한 거죠. 아니 부인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확전을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확전을 하지 말고 하여튼 입장은 똑같다. 북한 입장을 촉구하고 공장님께서도 북측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셔야 된다. 만약에 노동당이든 혹은 노동당 신문이든 혹은 뭐 일본에 있는 관련지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가면이 아닌데 얼토당토하는 논란을 일으켰다고 하태경 의원을 언급했어요. 그럼 공식적인 입장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선신보 정도 나오더라도. 네, 그러면 이제 부인한 거죠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북한 가면인 김일성 가면인데 부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신성 모독이잖아요. 공식적인 그럴 수 입장에서. 없어요. 김일성 가면이 아닌데 김일성 가면이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인데 아니라고 할 수도 그렇죠.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조선신보나 관련 매체 등등에서 입장이 나온다. 그때는 어떻게? 저도 입장을 내야죠. 그러면 당연히 공인으로서 입장을 내야죠. 어떻게 내실 겁니까? 그럴 경우. 그거는 어떤 입장이 나오기를 봐야 되고 저는 똑같이
거기서 입장이 나오면 네. 이번에 어쨌든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네. 입장을 내시기를 저도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제 책임을 져야지. 북한에서 아니라고 할 경우에 최근 엄청나게 핫한 분입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예. 단위 시간당 문자 양으로는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분 동안 5천 개의 문자를 누가 깰 수 있겠는가. 5천 개. 그래서 저희가 축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네, 세계 챔피언 등극을 축하하는. 아, 너무 좋게 해주시네. 근데 저도 놀랐습니다. 엄청 놀랐고.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소리 지르는 네가 챔피언. 소리 지르는 내가.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합니다. 노래방 가서. 자, 근데 그날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저희 방송에는 이제 예.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고 예. 네, 당당하게 떠나셨는데 그 이후에 혹시 뭐 주변에서 말들 없던가요? 세계 신기록 경신을 축하한다. 저도 놀란 게 예. 이제 제가 제기한 이 가면 문제가 김일성 예. 가면 문제가 남북의 양김을 눌렀다. 남북의 양김이 누구냐? 무슨 얘기입니까? 남쪽의 김여나 북쪽의 김여정. 그러니까 온라인 네이버 트렌드 분석을 해보니까 예. 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김여정이 3등. 예. 그 온라인 이렇게 분포도가 나오잖아요. 예. 김연아가 2등, 예. 1등이 김일성 가면. 예. 그게 이제 3번은 호기심, 2번은 김연아 선수에 대한 김연아 씨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면 가면 논란은 욕일 겁니다. 저희 문자 폭주량에 비춰볼 때 부정적인 반응 90. 그러니까 막 쏟아낸 것이죠 사람들이. 젊은 층한테는 확실히 제가 많이 점수를 잃은 것 같아요. 이건 정치인으로 숙명이라고 생각.